What is the use of running if 뛰어봤자 무슨 소용이 만일 이야기 끝부분에 나오는 오늘의 한마디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1990년대 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한 연수생이 영어 작문 시간에 당시 한국 사회 흐름의 변화를 영어로 기술한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변해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나비 효과.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이엔 로렌츠는 기상 모델을 연구하다가 카오스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변화의 초기 조건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남학생의 역할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미래의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의 변화가 과거 수백 년간의 변화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한국 남성의 역할과 위치입니다. 이 변화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며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대학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는 여성 교사의 비율이 남성 교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서는 특히 중등학교에서 여성 교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부터 여성 교사의 수가 점점 증가했고 오늘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여성 교사의 비율이 85%가 넘습니다. 그 결과 예전과 비교해 남학생들이 더 여성스러워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여학생들의 체격이 남학생들보다 크고 이러한 경향은 6학년까지 지속됩니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매맞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는 과거에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인터넷 게임에 빠지는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흡연이나 음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 여학생들 중에는 인터넷 게임, 흡연, 음주에 빠지는 경우가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또한 여학생들은 교사의 지시나 학교 규칙을 잘 따릅니다. 어떤 군소도시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의 일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1인당 100만원씩 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중 남학생은 단 6명이었습니다. 요즘 특히 대도시에서는 아들을 둔 부모들이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학생들과 경쟁하면 남학생들의 학업 성적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남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스포츠, 취미, 군복무 등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군복무는 한국 남성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여학생들은 특히 군 복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교적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 또한 여성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학생보다 성적이 좋은 여학생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각종 경쟁적인 취업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사회활동의 여러 영역에서 점차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대도시 여성들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이상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꺼리고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 여성은 남편감으로 남성을 고를 때 지나치게 까다롭다. 따라서 결혼 정년기 남성 중에서도 여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를 들어 부자이자 유명한 운동선수인 박찬호나 잘생기고 유명한 배우 배용준 같은 남성들은 매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결혼 후 남성들이 겪는 상황 또한 과거 아버지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제사는 집안의 아들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아들이 결혼해 독립한 경우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추석 연휴 후 어떤 신문에 실린 충격적인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고향보다 본인의 고향을 먼저 가자고 고집한 끝에 갈등이 격화되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남자가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은 예전에는 거의 언어드 오브 듣지도 못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말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공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 석기 시대처럼 목의 중심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지만 그 중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혼돈 속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What is the use of running if we are not on the right road? German proverb. 만일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면 뛰어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